이번 시간에 우리가 정복을 해볼 개념은 바로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입니다. 분포의 퍼짐을 잡아내는 통계 지표인데요. 이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IQR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표본 분산과 표준 편차가 분포의 퍼짐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복잡한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식을 바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대신에 가장 간단한 데이터셋인 1, 2, 3, 4라고 하는 이 데이터셋의 퍼짐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나중에 이 수식의 의미를 한번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1, 2, 3, 4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다고 하면 이것의 평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의 표본 평균은 빨강색 막대기가 의미하듯이 2.5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1, 2, 3, 4라는 이 데이터셋이 2.5라고 하는 이 분포의 중심을 잡아내는 그 중심점으로부터 각각의 표본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각각 표본들, 즉 1에서부터 2.5, 2에서부터 2.5, 3에서부터 2.5, 4에서부터 2.5까지 떨어져 있는 이 거리를 측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2.5를 하는 거예요. 1하고 2.5는 1.5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1이 2.5보다 작으므로 마이너스 값이 붙여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2의 경우에도 0.5만큼의 거리가 2.5와 벌어져 있지만은 2 역시도 2.5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3과 4의 경우에는 우리가 구한 2.5라는 표본 평균보다는 큰 값들이어서 다 양수값을 가지는 거리로 0.5와 1.5가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0.5, 0.5, 1.5라고 하는 이 4개의 숫자는 각 표본들이 표본 평균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측정하되 왼편에 있는지 오른편에 있는지에 따라서 부호가 붙어져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네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각각의 표본들이 표본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데 있지 사실 얘네들이 왼쪽으로 떨어져 있는지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는지는 우리의 관심 밖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붙여놓은 이 부호들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부호를 없애고 싶을 때 수학에서 수학자들이 혹은 통계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테크닉이 이 숫자들을 다 제곱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음수가 됐던 양수가 됐던 모든 수는 제곱을 하면 모두 양의 값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이 4가지의 숫자를 제곱을 하게 되면 부호가 없어지는 대신에 제곱을 했다는 그 의미가 예전에는 1과 표본 평균, 2와 표본 평균 이런 거리를 의미를 했다면 제곱을 하는 순간 이제는 그 의미가 이 거리를 사용해서 만든 이 사각형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5의 제곱은 이 큰 사각형을 의미를 하게 되고 4와 표본 평균이 만드는 이 1.5라는 것을 제곱을 하게 되면 요만큼 오른쪽에 큰 사각형을 의미를 하게 되겠네요. 표본 분산은 이렇게 만들어진 사각형들의 너비를 평균을 낸 의미입니다. 즉, 표본 분산이 측정을 하는 것은 각각의 표본들이 표본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합을 평균을 내서 얼만큼 이제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측정 도구인 것이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식의 의미를 보기 위해서 이 각각의 표본들에 이번에는 x1, x2, x3, x4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2.5라고 우리가 계산했던 이 표본 평균도 똑같이 앞에서 배웠던 x바로 대체를 해보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첫 번째 괄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를 의미를 하겠네요. 왜냐하면 x1과
x바의 차이를 의미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요것을 제곱을 했던 것이 이렇게 x1-x바의 제곱이라고 해서 다음 장에서 우리가 봤던 큰 사각형 하나를 의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괄호 제곱은 요 2와 그 다음에 x바가 만들어냈던 마이너스 0.5의 제곱을 의미를 했었던 거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사각형을 의미를 하는 거네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수식의 이 분자 부분이 각 사각형의 넓이를 더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모를 한번 봅시다. 이 분모는 제가 앞에서는 이 사각형의 평균을 낸 것이 표본 분산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여기는 n-1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n-1로 나누는 의미는 저희가 이 수업의 뒷부분에서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릴 테지만 지금은 표본 분산이 가지고 있는 그 직관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사실 여기가 n-1이나 n으로 나누나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n이 1000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0으로 나누나 999로 나누나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표본 분산이 가지고 있는 이 직관적인 의미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사각형들의 평균을 냄으로써 분포의 퍼짐을 측정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표본 표준 편차의 의미를 저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앞에서 표본 분산의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표본 분산을 구할 때 우리가 부호를 없애주기 위해서 각 표본들이 표본 평균에서 떨어진 그 거리를 제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린 사실 그 분포의 퍼짐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도구를 만들고 있으므로 원래의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는 그 똑같은 스케일로 측정 값을 받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표본 표준 편차는 요 안에 있는 게 이제 표본 분산이거든요. 이 표본 분산에 제곱근을 씌워서 원래의 스케일로 돌려놓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한 분포의 퍼짐 측정 도구를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표본 표준 편차의 단위는 데이터의 단위와 동일하게 되고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중간고사 점수 분포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분포의 표준 편차를 구했을 때 만약에 8이 나오면 그것은 8점이라고 할 수 있게끔 데이터의 기본 단위가 점으로 되어 있다면 표준 편차의 단위 역시도 같은 점을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표본 표준 편차의 장점이고 분포의 퍼짐을 측정을 할 때는 표본 분산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제곱근을 씌운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표본 표준 편차가 분포의 퍼짐을 잘 잡아낼까? 라는 의구심이 들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3개의 예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데이터셋 1번은 모두 다 5로 이루어진 데이터이고 두 번째 데이터셋은 5 근처에 좀 모여져 있는 데이터셋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데이터는 1에서부터 9까지 이루어진 데이터셋, 이렇게 3개의 데이터셋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각 데이터셋의 표본 평균은 얼마일까요? 이 각 데이터의 표본 평균을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 3가지 데이터셋 중에서 앞에서 배운 표본 표준 편차를 계산을 했을 때 어떤 데이터셋이 가장 큰 표본 표준 편차 값을 갖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 각각의 데이터셋을 히스토그램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셋은 모두 다 5로만 이루어진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10 사이에서 이 5 부분에만 이렇게 10개의 데이터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1번 데이터셋에 대응하는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5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의 5 자리에서는 카운트가 4에 대응하듯이 이렇게 막대기가 제일 높게 솟아있고 이렇게 해서 3모양의 히스토그램 그래프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5, 6, 7, 8, 9, 10 이라서 5만 이렇게 2개가 있고
1에서부터 10까지 하나씩 쭉 골고루 있는 이러한 형태의 히스토그램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시각화로 이렇게 시켜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가장 널찍하게 퍼져 있는 데이터셋은 바로 세 번째 데이터셋이 될 것이고, 첫 번째 데이터셋이 가장 집약적으로 표본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표본 표준 편차 값을 한번 저와 함께 엑셀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ample standard deviation.csv라는 파일을 이제 강의 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시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셋이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이제 받으시게 될 텐데, 이것을 데이터셋 1에 대해서 표본 분산값을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본 분산값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표본 평균값을 계산을 해야겠죠? 근데 평균 값은 사실 이거는 우리가 계산을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표본이 5라고 하는 동일한 값을 가지므로 표본 평균 값은 5가 되겠네요. 이 표본들의 이 위에다가 수식이 의미하는 것을 좀 써놓기 위해서 x_i라고 열 이름을 설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에다가 이제 뭘 할 거냐면 x_i 마이너스 x바, 즉 왼쪽 거 얘의 마이너스 표본 평균 값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는을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왼쪽 거 마이너스 5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5를 입력을 하는 대신에 여기 D1셀에 우리가 값을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클릭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F4키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F4를 이제 누르게 되면 D와 1 앞에 $사인이 이렇게 붙게 되는데요. 이것은 저 셀을 고정을 시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엔터를 누르고 B3 셀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오른쪽 점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마우스가 이렇게 변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쭉 끌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까지 이렇게 끌어내리게 되면은 이렇게 다 0으로 채워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0으로 다 같은 값으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다시 F2키를 눌러서 어떠한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지를 보면 A4, 즉 왼쪽 칸 셀에 있는 값과 그 다음에 D1셀, 여전히 D1셀에 있는 셀을 가져다가 뺀 것을 B4 셀에 넣어라 라고 하는 수식이 들어있네요. 즉, 이 위에서 있는 거를 아래로 복사를 했는데 위에 있던 수식 중에서 이 파란색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수식을 아래쪽 셀로 옮겼을 때 아래쪽 셀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를 가져오지만 이 $사인으로 고정되어 있는 셀은 이 수식이 복사되어도 지정을 하고 있었던 D1 셀 값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이거를 절대 참조 기능이라고 부르고 요 앞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참조를 해서 상대 참조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셀도 보면 세 번째 셀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건 왼쪽, 그러나 $로 고정된 건 여전히 같은 셀을 불러다가 값을 집어넣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하면 각 표본으로부터 표본 평균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된 거고,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더블 클릭을 눌러서 이 칸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오른쪽에다 이제 붙여서 넣고 그 다음에 제곱을 했다는 표시로 수식을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기 C와 D 사이의 경계선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걸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는 어떤 걸 쓰냐면 왼쪽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제곱을 해라 라고 하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구하는 그런 수식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이렇게 드래그를 했지만 이번에는 여기를 그냥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끝까지 수식이 잘 채워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표본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 했냐면 서메이션을 하고
제곱한 아이들을 모두 다 더한 후에 그 다음에 이것들을 몇 개로 나누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본의 개수 10개 마이너스 1로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표본 분산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표본 분산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제곱근을 뜻하는 영어의 스퀘어 루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스퀘어 루트 함수를 사용을 해서 위에서 계산한 표본 분산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여기를 다시 한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본 분산이 0, 표준 편차도 0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럴듯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본이 모두 다 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포의 퍼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거는 전혀 퍼져 있지 않은 분포죠. 따라서 우리가 퍼짐의 측정 도구인 표본 분산이나 표본 표준 편차를 값을 계산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건 좀 그럴듯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터 셋 2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3개를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한 후에 여기에다가 그대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을 한번 해볼게요. 표본 평균 값은 average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했었죠. average라고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화살표를 이렇게 하면 전체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괄호를 닫아서 엔터를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본 평균값 5가 잘 계산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미 우리가 앞에서 수식들을 다 정의를 해놨죠. 그래서 여기 있는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서를 이제 옮겨서 i3에다가 옮겨놓고 컨트롤 V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수식이 붙어서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죠. 일단 잘 복사가 잘 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H3, 즉 왼쪽에 있는 표본값 3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인 K1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D1 값을 가져오고 있죠. 왜 그러냐면 얘는 아까 말했듯이 절대 참조가 된 셀이어서 복사를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D1이 아니라 이번에는 데이터셋 2에 표본 평균 값이 들어있는 K1으로 지정을 해놔서 이렇게 5를 잘 참조를 할 수 있도록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J3라는 곳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해보면 왼쪽에 있는 애를 제곱하라는 것이니 아무 문제 없이 수식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이 셀을 클릭을 해서 여기 점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더블 클릭 그리고 여기에도 선택을 해서 점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더블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 각각 사각형의 크기에 해당하는 값들이 이제는 0이 아니라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사각형들의 너비를 다 더해서 n-1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앞에서 이미 수식을 다 작성을 해놨죠. 그래서 여기에 가가지고 B13부터 이렇게 C14까지 4개의 셀을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복사 컨트롤 C를 하고 여기에 와가지고 I13 셀에 와서 컨트롤 V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위에 있는 사각형들의 너비들을 다 얘가 잘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n-1인 10-1로 나눠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값이 잘 들어갔구나 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도 더블 클릭을 하면 위에 있는 것의 제곱근을 잘 계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두 번째 데이터의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는 1.333이고 1.15로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첫 번째 데이터셋의 표본 표준 편차보다는 훨씬 더 큰 값을 갖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일일이 계산 과정을 엑셀에서 확인해 본 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엑셀에서는 편리하게도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를 바로 구할 수 있도록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따라서 그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J15 셀에 커서를 위치를 하고 는을 누른 다음에 분산을 뜻하는 variance var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뜨는 이 함수 리스트 중에서 두 번째 var.s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탭을 눌러서 선택을 하고 저 s는 표본 분산의 샘플을 뜻하는 s입니다. 그래서 샘플 베리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함수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의 범위를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괄호를 닫고 엔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과 우리가 앞에서 일일이 계산한 표본 분산 값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데이터셋 3번에 가서 여기에다가 이제 바로 var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s, var.s라고 하는 함수를 선택을 해서 이 범위를 모두 지정을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표본 분산 값이 6.66666이라는 값이 나오고 이것에 이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이 왼쪽에 있는 것을 루트를 씌워도 되고 아니면은 엑셀에서 제공하는 std라고 치면 뜨는 stddev.s 즉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는 영어 sample standard deviation 함수를 사용을 하면 또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범위를 다 지정을 해주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58이라고 하는 표본 표준 편차 값이 계산이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결과값을 비교를 해보면 앞에 데이터셋 2에서 우리가 계산을 했던 표본 표준 편차 값이 1.15인 반면에 데이터셋 3의 표본 표준 편차 값은 2.58 값을 갖게 되므로 데이터셋 3의 그 퍼짐의 정도가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해서 측정을 했을 때 제일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분포의 퍼짐을 잡아내는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규 분포와 중심극한 정리, 어떻게 보면 통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 저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